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더십 코치이자 산업정책연구원의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리더십 공학자 김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이렇게 목소리가 우아하세요. 우아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네. 우리 민 대표님 앞이니까. 박사님, 네.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 브랜드명이 리더십 공학자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리더십 하면 보통은 이제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리더십과 공학이 만났거든요.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리더십 공학자? 네, 그런 질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교육공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행동과학적인 유형들을 사실 연구해서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학습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학적인 측면, 특히 인간의 이제 뇌과학적인 근거들에 대한 예측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뭐 사람의 특성과 사례들을 분석하고 또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리더 육성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강의도 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굉장히 좀 신선한 접근인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 개발하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리더십을 개발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리더십 공학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 주제가 정말 흥미로운데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주제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내가 속해 있는 사실 회사나 조직에서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리더이고 어떤 구성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고 네네. 더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구성원으로서 기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곳에서나 개인적인 평가들을 받고 있고 또 업무적인 일을 할 때도 또 업무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조직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좋은 이미지나 또 좋은 성과들 그다음에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타인한테 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좋은 기억을 갖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좀 노력이겠죠. 네. 그러면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조직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스스로한테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거든요. 그럼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사실 이런 개인 평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판을 다른 말로 타인이 써주는 이력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제대로 꽂히네요. 타인이 써주는 이력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 평판이 취업전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쌓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다면 이제 취업 후에는 평판 스펙을 쌓는데 아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직장 상사나 동료, 그다음에 후배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그리고 또 이런 평가들이 모여서 내 직장 생활의 성공을 사실 가늠하게 되게 되죠. 이걸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사실 개인 평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업에서는 회사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 우수한 인재를 뽑는 데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우수한 인재라는 의미는 단순한 기술 전문 역량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 맞는 융합 정신과 그다음에 이런 태도 역량들을 사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페인의 철학자인 발타사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말이 있는데요. 평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를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에 합류하신 유모 차장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 차장님이 사실은 제가 25년 전에 뭐 이제 MBC 지방 MBC에 근무할 네. 때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저는 별밤직이었고 별밤직이 별밤 작가였고 그런 인연이군요. 네, 이런 인연으로 만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월이 25년이 지나서 지금 제가 회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 이제 인재가 필요하니까 네.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시절 무려 25년 전인데 그때 어떤 식으로 일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그 좋은 기억이 평가를 남아 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급하니까 손을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날개를 달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평판이라는 그런 네. 것들이 이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네. 예. 특히 요즘처럼 진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가 너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무섭죠. 무섭게 무서워요. 빠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거는 더 빠르고요. 긍정적인 거는 확산이 느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수 쏟아지는 것처럼의 느낌이 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우수한 평판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세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지만 그에 비해서 평판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런 능력조차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렇죠. 요즘 네. 평판 조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평판 조회요? 그 평판을 조회한다고요. 이제 민 대표님의 평판을 조회하고 김문경이라는 사람의 평판을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기업에 네. 리더십 개발 부장님들을 선발하는 그런 면접위원으로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정말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예.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대기업 몇 군데나 외국계 기업만 가능했었는데 공기업에서도 이걸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자를 뽑다 보니까 네네. 그분이 그 기술한 경력 기술서만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는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평판 조회를 하는데 이거 평판을 전문적으로 조회해주고 그 데이터가 쌓여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채용하고 싶은 그 기업에서 전에 다녔던 직장에 직접 인사부에 통화를 아이고야. 하고 조화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주의할 게 뭐냐면 네. 이게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생각을 해보세요. 김문경을 뒤에서 누가 뒷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아무리 내가 취업할 곳이지만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의를 얻어요. 예, 어떻게 동의를 얻냐면 전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지냈는지 그걸 뭐 뒷조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앞조사를 당신의 해야 앞조사하는 개념으로 어떤 업무를 했었는지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한 설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동의하겠느냐 그리고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위에 상사를 추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동료 한두 명, 후배 직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냐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네네. 네. 좋은 평판을 얻게 됐을 때 어쨌든 긍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건 쉬운 일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며칠 연기한다고 되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업무적인 모습과 개인적인 모습이 또 많이 틀리신 분들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평판을 얻으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얘기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한 두 가지 정도 구분해 보고요. 네네. 또 거기 안에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네네. 예, 첫 번째는 윤리적인 좀 힘을 얻게 돼요. 두 번째는 관계의 힘을 얻게 돼요. 이게 연결적 힘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커넥티드 파워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세 번째는 약간 신뢰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신뢰받는 거.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존재적인 힘, 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부터 볼까요? 윤리적 힘? 네. 네. 첫 번째 윤리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경우는 요즘 그런 게 있죠. 뭐 직장 내에 갑질 문화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 이런 갑질 문화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 좀 더 예민할 수 있지만 젠더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우리가 성희롱 문제들이 자주 이제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평판을 얻는 데 있어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사실 좋은 평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윤리적인 힘을 좀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연결적 힘. 네, 두 번째의 그 연계적 힘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를 잘 리드해서 우리 상사하고 조직의 힘을 덜어주기도 하지만 실어줄 수도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관계의 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관계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한 중간 관리자라고 한다면 상사와의 끝그림을 맞추는 이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예,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죠. 네네. 그럼 만약에 팀장급 이상의 리더라면 예, 그렇다면 부서와의 협업, 그러니까 중요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결정권자이다 보니 부서와의 협업을 위해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마다 다 부서장과의 관계성이 아주 좋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고 잘 따르게 되고 성과도 잘 내게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신뢰적 힘 네. 좀 알아볼까요? 신뢰라고 하는 게 사실 또 우리가 얘기하는 트러스트예요.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도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로 맺을 때도 여러 가지를 봐요. 그리고 또 어떠한 뭐 짧은 시간 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업무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사실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직 같은 경우에는 리더로서 아니면 리더감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인간미가 잘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인간적인 모습. 그게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항상 또 겸손도 하고 또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은 좋은 평가와 사실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뭐 거기에 위트도 있고 그다음에 유머도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상사, 동료 또 후배에게 협조를 원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충고하지 말고 좀 이렇게 공감 소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감 소통을 맡고 그 상황에 맞춰서 지혜롭게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일을 할 때 너무 성과에 욕심내지 말고 그다음에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번째 존재적 힘은 말 그대로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적인 면에서 능력이 떨어져. 안타깝다. 네, 사실 업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디스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되게 많아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팀 성과에 도움이 안 되는 실력을 갖춘 분이라면 사실 그 존재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익힌 내용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외부 채널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라도 실력을 좀 쌓아나가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절대 소홀하지 않는 것이 존재적인 파워를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궁극적으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이니까 업무적인 역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네. 이런 존재 파워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는 이런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업무를 많이 하는 욕심을 조금은 좀 내려놓으시고 업무의 양보다는 업무의 질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또 만약 도움을 요청하는 후배들이 있을 때 명확하게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업무들을 잘 코칭해 주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고요. 또 그들의 존재감을 잘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능숙한 피드백 기술을 잘 활용해서 든든한 지원자가 돼보시는 것도 중요한 또 팁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파워를 얻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역량들을 체계적으로 기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리더들에게 알려주실 마음가짐 아니면 뭐 혹시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가이드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내 자신을 좀 들여다봐라 이런 의미예요. 사실 매일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요,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건 엄두가 안 날 때도 있고 또 시간이 훌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더 미쳐있고 열심히 할수록 바로 중요한 게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버드대 심리학자이신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으로 유명하신 교육자인데요. 이분이 리더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제가 좀 기억이 나요. 삶의 병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무기는 바로 정체성이다.
여기서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직장에 있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고 또 내가 어디로 지금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계획들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또 내가 잘 준비가 됐고 또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성찰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요, 내 스스로를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정성 있는 삶. 진정성이라는 것은 사실 국어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특별하게 의미가 대단하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정성의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이 성실성과 진정성, 이 두 개의 말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실성 같은 경우에는 truth others예요. 그래서 타인한테 진실을 하는 거. 예. 근데 반대로 진정성이라는 거는 네. truth oneself예요. 그래서 나한테 진실한 거. 그래서 타인한테 진실한 거는 성실성을 의미하는 거고 내 자신한테 진실한 거는 진정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한테 좀 진실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항상 끌려가는 삶, 그 당장 급한 것들을 수습하는 삶이 살았고 또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던 길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살 것들을 내가 다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을 진정으로 살아보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성이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그래도 계획이 있으실 거고 비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뭐 학습이라든지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 당장 업무에 필요한 것들도 준비하면 좋고 또 그렇지 않고 내 나중을 위해서 내가 너무 즐거운 뭐 취미 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면 좀 더 즐겁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매년 성장하는 스스로를 느끼게 되면 더 행복할 것 같고요. 이런 노력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나가면 나를 조직에서 리더로서 아니면 또 같이 동료로서 또 사업의 파트너로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왜 잘 못하는 걸까? 잘하는 방법은 뭐가 있지? 막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마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